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짧게 한 20분간 그 호텔의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백희영 기자, 호텔 등급 말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개인 등급이잖아요. 개인 멤버십 등급. 그렇죠. 호텔 등급을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된 이유가 백희연 기자가 그렇게 높은 등급이라고 자랑을 하신 덕에 자랑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 메리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리어트가 이렇게 많은 메리어트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 중에서 이거를 다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등급이 조금씩 쌓여요. 네. 이 브랜드에서는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엠버서더 이렇게 5개예요. 혜택이 뭐예요?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업그레이드, 룸 업그레이드가 공짜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스위트가 남아있을 땐 스위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세상에. 무슨 등급 이상이면 그렇게 되나요? 티타늄은 그래요. 이제 자기 기준이군요. 오케이. 플래티넘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플래티넘 뭘 좀 휴지를 좀 더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체크아웃이 레이트 체크아웃이에요. 진짜 근데 쏠쏠한 게 있네. 쏠쏠해요. 굉장히 쏠쏠한 게 라운지라고 있어요. 또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곳은 원래는 이그제큐티브 그 룸을 써야만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룸이 원래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라운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엄청 쏠쏠한 게 네. 은근히 놀러 갔을 때 그런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든지 그럼요. 그런 거 막 3, 4만 원 더 내는 게 굉장히 아까워. 그럼요. 그러면 그 라운지에서 뭘 주냐? 아침에 조식. 물론 그 되게 일반적인 조식은 아니고 조금 더 간단한 조식에 속하는데 그런 걸 주고요. 그리고 뭐 애프터눈 티도 주고요. 그리고 뭐 7시 이후에는 그 칵테일 같은 것도 줘요. 칵테일? 네, 해피아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뭐 사우나도 무료고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의 특전이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게 평생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티타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 75박을 메리어트 브랜드에서 투숙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75밤을 자야지 그쵸? 티타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달 이상이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또 하얏트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로 나뉘는데 네. 평생 글로벌리스트가 제일 높아요. 평생 글로벌리스트. 그건 뭐 얼마나 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죄 짓고 도망치는 분들만 그러니까 약간 뭐 1년 중에 거의 뭐 한 제가 봤을 때 10개월은 호텔에서 사시는 분들, 그 연예인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 사생활이나 이런 걸 보호받으려고 호텔에 산대요. 호텔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산대라고 소문이 안 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좀 뭐 옛날에 그리고 뭐 정치인들 중에도 뭐 그랬다는 그런 경우 사람들이 있고. 있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 60박을 하얏트 브랜드에서 투숙하면 나오는 등급입니다. 평생 글로벌리스트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 그 다음이 글로벌리스트인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평생이에요? 이거는 정산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1년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돈과,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엔트리급에서 60박을 해봤자 그런 건 안 그렇죠. 되는 거고. 스위트에서 60박 뭐 이상 뭐 이렇게 그런 해서 거죠. 얼마를 네. 참 이런 등급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티타늄 얘기했지만 사실 골드나 플래티넘 정도까지만 가도 네. 뭐 업그레이드까지는 모르겠지만 레이트 체크아웃 같은 건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편한데요. 12시에 보통 체크아웃 하죠. 4시에 체크아웃 하라 그러면 4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요. 그 백희은 기자가 지금 어쨌든 티타늄 등급이니까 호텔을 많이 가시기도 할 거고 많이 갔었죠. 가장 그 서비스가 좋았던 호텔은 어딘가요? 어려운데? 비싼 호텔. 비싼 호텔이겠죠. 비싼 호텔이 제일 좋겠지. 근데 어쨌든 백희영 기자가 직접 메리어트 중에서요? 네, 메리어트 등급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려운데요.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한국에서 가는 게 의미가. 일단 이게 뒷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여기에 메리어트 광고 주면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그렇긴 하겠다. 진짜. 메리어트가 우리한테 광고 주면 그게 뉴스죠. 아니 근데 그게 좋은 점이에요.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서비스가 다 되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근데 호텔마다 다른 특성의 뭐 특정 뭐 이 호텔에만 가면은 이 호텔에 가면은 티타늄 이상 등급에게 주는 따로의 혜택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스위트 룸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쿠폰 찍어주는 게 모양 빠지니까 호텔에선 사실 쿠폰 이렇게 찍어주는 건 이상하니까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으면 롯데 호텔에서는 쿠폰을 찍어주더라니까. 그거는 좀 멋이 근데 없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잃어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였는데 1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진짜 그 종이를 찍어줘요. 네, 종이에다 스티커를 붙여줬다니까요. 아니 무슨 중국집 짜장면 시켜 먹어서 포도알 모으는 아니, 것도 그냥 아니고 좀 포도알처럼. 그거는 좀 근데 약간 황당하더라고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첫 네, 번째.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다 이게 있는 브랜드. 일단 리츠칼튼 있었는데 없어졌고 세인트 레디스는 없고 W 호텔도 있었는데 없어졌죠. JW 메리어트는 동대문이랑 반포에 하나씩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쉐라톤도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쉐라톤 호텔도 망했죠. 네. 그리고 웨스틴 조선 호텔 있고요. 네. 르메르디앙 있었는데 없어졌고. 네.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플라자 호텔이니까 있고요.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뭐예요, 정확히? 그 프리미엄 등급의 오토그래프 컬렉션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의 그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 브랜드예요. 아 거기는 각계 전투를 각계 하는구나. 전투를 하는 아. 그런 브랜드지만 어쨌든 메리어트에게 그 회원 피를 내는 거죠. 브랜드 사용료를. 아, 거기에 뭔가 노하우나 뭐 이런 침대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뭐 그런 침대요? 침대가 아니 오히려 그 침구류 같은 거를 그 메리어트 걸 안 쓸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럭셔리 콜렉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아직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죠? 아예 호텔 등급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제 경험을 좀 곁들여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네. 이제 책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은 우리가 계속 그 호텔 브랜드 얘기를 했는데 네. 국내 호텔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국내 호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국내 호텔 브랜드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 호텔을 얘기한 거지. 그쵸. 예. 국내 호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장미여관 이런 거. 장미여관이요? 저기 아 진짜 드립이 너무 재미가 없다. 오늘 남금민 기자 컨디션 안 좋아요? 오늘 좀 난조를 보이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국내 호텔 브랜드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신라 호텔이랑 뭐 롯데? 맞아요. 조선. 맞아요. 조선은 근데 방금 메리어트.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쵸. 조선이면 당연히 그냥 조선일보건가 하면서 가는 거죠. 아 맞아 그때 누가 조선일보 거라 그랬는데 맞아 저희 후배 중에 박건 기자가 네. 그 신세계 조선 팰리스 강남 얘기하니까 네. 조선일보 거 아니냐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웨스틴 조선이 왠 조선일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저거 조선일보 건가 웃겨가지고. 보다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을 브랜드에 쓰지를 너무 조선 거는 있죠. 코리아나 호텔. 그죠 코리아나 그러니까 네. 호텔이 있겠지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국내 호텔은 제가 많이 이용을 안 해봤는데 네. 그 이유가 애초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쌓이는 마일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 저는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네. 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주도에 갔을 때 좀 이용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제주도가 이번에 메리어트 호텔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롯데 호텔, 신라 호텔이었어요. 두 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왜 신라랑 롯데가 잘 나가는지 알겠다. 왜요? 저는 그 항공업계에서도 그렇지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네. 근데 좋은 호텔 다 다녀봐도 신라나 롯데 서비스가 절대 어디 가서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엘 롯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공동 호텔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도 거기가 시그니엘보다 서비스가 떨어지나요? 네, 시그니엘은 신축이잖아요. 네, 진짜 넘사벽이에요. 제가 부산에서도 시그니엘 그 신혼여행으로 한번 갔는데 네. 와 진짜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서비스가 좋은 건가요? 일단 제가 느낀 거는 다 너무 친절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친절도 아니고 네. 약간 되게 적정한 선에서 되게 친절하면서 서비스를 다 필요한 건 다 얘기해주면서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으면서 약간 그 애매한 그 경계선에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프로들이 많은 거야. 그 짬이 네, 쌓여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건데 그게.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아 그러게. 근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없어요. 애매한 친절을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참 큰 것 같긴 해요. 왜 우리도 어느 가게에 가면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원이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떤 직원들은 어쨌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뷔페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조식 뷔페를 먹는데 다 안 먹었는데 자꾸 가져가는 거야 접시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제 친구 담아왔는데 가져간 적 있어요. 잠 맞는 줄 알고. 걔가 너무 이게 막 담아와서 잠깐 어디 갔다 오면서 치운 거예요. 그걸 잠깐인 줄 그러니까. 알고. 근데 그게 물론 그분이 열심히 일한 거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불쾌할 네. 수도 있죠.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센스거든요. 케찹이 남아 있어 이 접시에. 근데 제가 또 가져올 음식들이 케찹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가져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컵에 남아 있는데 자꾸 가져간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좀 센스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한국 브랜드는 눈치가 끝내준다. 끝내줘요. 역시 한국 그 전통이니까. 네. 신라스테이 서비스는 어때요? 신라스테이도 가봤을 때 신라스테이란다. 신라호텔? 신라 호텔이요? 신라 호텔도 너무 좋죠 서비스가. 그러니까 딱 그 한국인의 그 정제된 친절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친절한데 너무 지나치지 않은 간섭 뭐 이런 것들. 우리 약간 일본식 친절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일본식 친절은. 그래서 저는 일본 호텔이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본 호텔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일본 호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죠? 한국에 진짜 하나도 없나? 롯데가 일본 호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그 있겠죠. 논쟁이 책에서 나오는데 그건 뭐 각자의 약간 판단에 딸린 건 것 같아요. 그죠. 호텔 브랜드를 소개를 하면서 뭐 그거 사실 롯데는 그 중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는 호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일본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인에 맞춰진 그런 게 많지 않을까. 네 맞아요. 중식당도 유명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책에 나오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게 2018년에 쓴 책이니까 일본 호텔들이 많이 들어온다. 명동에 많이 일본 호텔들이 차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호텔의 기준이 토요코인 뭐 나도 이런 그거 생각했어. 맞아요. 네, 그런 호텔들을 얘기하는 거죠. INN. 맞아요. 근데 근데 뭐 여관이지 뭐. 약간 그죠. 여관이죠. 토요코인은 호텔이 아니지. 신라스테이의 조금 밑급 버전. 거기는 그냥 진짜 부티크라고 부르기도 대학생들- 부티크는 아니죠. 네. 대학생들이 그냥 그 배낭여행 가면은 맞아요. 조금 돈을 더 쓰면 먹는 정도. 제가 그쵸. 그래서 그 토요코인을 딱 한 번 묵어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너무 놀랐던 게 그냥 화장실이 너무 일본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스럽게 엄청 작고 세면대가 맞아요. 변기도 되게 작고 그냥 모든 게 다 작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묵긴 묵는데 급해서 이거 여기까지 묵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토요코인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중국인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텔들도 아마 제가 생각에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저기 있어요. 을지로, 명동 이런 데가 맞아요.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데 주로 중국인들만 있었죠. 오는데. 네. 저기 아마 동대문 주변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주변에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때 알았고 명동 가서 보고 을지로 주변에서도 보고. 옛날 도쿄인이죠. 도쿄인.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명동 상권에 있는 그런 국내 그냥 호텔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 일본 호텔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호텔이 일단 싸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호텔비가 되게 양극화돼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호텔이 되게 싸지거나 아니면 되게 비싸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얼마 전에 치과 치료하려고 명동 갔는데 명동 대로변에 있는 호텔인데 1층에 써 있어요. 그 영업 휴무 뭐 이렇게 있어. 그거 아니에요? 무슨 해 맞아요, 그려져 있는 맞아요. 데죠. 전 처음 본 호텔이었거든요. 그게 미국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즈인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명동 한복판에 엄청 큰 대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호텔이 그냥 다 쉰다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큰 호텔이 아직도 비어 있네. 뭐 1년 지났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엄청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힘들어요. 중국인 아예 안 들어오니까. 중국인들이 그리고 들어와도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그런데 안 가. 아예 좀 무리해서 아예 오는 비싼 데를 사람들이니까. 가죠. 예.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백경 기자 말대로 중간급 호텔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뭐 국내 브랜드가 있나요? 있어요. 아난티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 골프 붐이 이렇게 불면서 사실 이거는 뭐 MZ 세대에만 골프 붐이 불었다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3, 40대에도 확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난티 클럽이 굉장히 비싸지는 것 같아요. 회원권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자, 아난티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아난티 클럽에 대해서 잘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브랜드고. 아난티는 회원권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난티 남해, 아난티 코드, 아난티 코브, 빌라주드 아난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호텔 브랜드인 거죠? 네, 호텔 브랜드고 남해, 청담 뭐 이런 데 있는데 회원권을 일단 사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회원권, 예를 들면 저도 잘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1억짜리를 사면은 그 이제 1억을 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안 내는 건 아니야. 아난티 남해에 몇 박을 할 수 있는 뭐 그걸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돈을 더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기 위한 멤버십을 위해서 그쵸? 돈을 한 번 내고 멤버십이 없으면은 예약이 안 돼요. 그리고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또 내야 되고. 네네. 원래 회원권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난티 회원권, 아난티 펜트하우스 회원권, 아난티 프라이빗 레지던스 회원권, 아난티 골프 클럽 회원권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네. 이게 다 1억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버틀러를 통해서 이제 버틀러라고 아난티 버틀러라고 네.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서 바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틀러를 통해서 혹시 남는 자리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년을 쓰고 저 이제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사는 거죠. 번호표도 있겠네요. 번호표도 있겠죠? 그리고 원래 맨 처음에 예를 들면 1억이었으면 이게 벌써 되게 값이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아난티 클럽이 그래서 그 정원이 몇 명이에요? 멤버십 그건 정원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아난티만이 알겠죠? 아난티가 사정이 안 좋으면 더 찍어내고 하겠죠. 그럴 수 거의 있지. 중앙은행이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은 이 은행이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홀인데 꼭 100명이 한 번에 우르르 다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난티는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얘네가 중국 자본이 좀 들어온 회사예요. 그래서 1,800억,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1,800억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그래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아난티 남해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난티 코드가 생기고 아난티 코브가 생기고 아난티 청담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아난티 그 브랜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그 저희가 1년 중에 하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회원권 신고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 옆에 가액을 써 있는 걸 보면 이제 헬스장 회원권 같은 게 보통 한 유명 호텔 헬스장 한 7, 8천만 원 하는 것 같고 맞아요. 포시즌스가 1억 5천 정도라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비싸겠죠. 그리고 네. 플라자 이런 데가 뭐 8, 9천 이랬던 것 같고 네. 그걸 보면서 알죠. 저희는 회원권이 이런 가격이구나 몰랐는데 그게 약간 보증금 같은 거라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요즘 시세가 올랐죠. 한동안은 시세가 엄청 안 좋았다가 그게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 투자 같은 거죠. 요즘 같으면 회원권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난티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딜 가면 되냐면은 아난티 힐튼 부산을 아난티가 협업을 해가지고 아난티 힐튼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난티 브랜드의 가치가 어쨌든 들어간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난티가 굳이 없어도 그 아난티 힐튼에 갈 수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난티 회원권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건물이긴 한데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 건물이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쓸 수는 있으니까. 제가 지금 회원권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얼마예요? 아난티 남해가 35평형 그게 2018년에 3,8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300만 원.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게 3,600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평형이 뭐 또 다르고 평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1억짜리는 그 제일 비싼 거. 하나의 회원권으로 누리는 모든 것 뭐 이런 그쵸. 거구나. 예, 예. 무슨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말인지 알겠네요. 복잡한 거죠. 이게 가격을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양산 이런 데는 3억 2천만 원. 3천 얼마면은 살만한데요, 그렇죠? 살만한 것 같아요.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면
투자 자산이죠. 그죠.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는다고 제가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걸 당연히 되팔 수 있다 이러면은 저는 괜찮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약간 부동산 투자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 또 아난티 많이 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기초 자산을 늘리면 또 그만큼 회원권을 찍어낼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게 또 가격이 떨어지는 시즌이 오겠죠. 그럼 회원권이 한동안 인기가 없어지면 또 회원권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막 가격이 오르고 여기도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사사 들어가 보면은 아난티 회원권 계약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신규 분양은 없어서 버틀러 통해서 1월에 대기를 걸고 2월에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뭐 브랜드 하나가 있는데 스컨 3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난티, 그러니까 이 아난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난티라는 그룹을 왜냐면 뭐 이게 골프랑 연관이 돼 있다고 하신 거죠? 골프도 그렇고 특히 아기들 가진 부부들한테는 최적이에요. 왜요? 아기들이 놀기에 너무 좋은 거죠. 어디 놀러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가가지고 네. 부부는 골프 치고 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이러면 방에서 되니까. 놀고. 네, 그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쭉 얘기는 했지만 역시 돈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아주 눈물이 나. 네. 그러니까 아주 돈을 있는 분들 그분들이 사는 세상을 위한 회원권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무튼 2부도 저희가 되게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3부에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